자, 다음은 이번 라운드의 마지막으로 패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패턴이라는 것은 되풀이되는 사건이나 물체의 형태라고 위키에 정의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있어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취하는 것을 바로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패턴 중에서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시게 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게 DTO 패턴이라는 것과 싱글톤 패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도를 따지면 모든 패턴들이 사실 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초급 시절부터 좀 많이 보시게 될 패턴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DTO 패턴은, DTO라는 용어부터 먼저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트랜스퍼, 전송하다 그 뜻이죠.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오브젝트, 객체라고 해서 보통 데이터 전송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VO, Value Object라는 뜻하고도 똑같은데요. Value Object의 생김새나 DTO의 생김새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일단 클래스의 멤버 필드들을 선언하는데, 이 필드들을 선언한 이유는 언젠가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쓰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 필드들을 가급적으로 모두 프라이빗, 다시 말하면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좀 전문용어로 해서 은닉화라 그러는데, 클래스 내부에 들어있는 필드를 직접 보지는 못하게 만들겠다 라는 식으로 선언하는 패턴이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보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필드를 직접 조작하게 되면 사이드 이펙트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국어 점수를 입력받고자 하는데, 국어의 KOR을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개발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클래스를 구성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국어 점수에는 반드시 음수도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일단 필드 자체는 접근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값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른 생성자 메소드를 선언해서 사용하도록 하거나, 혹은 외부 사용에 필요한 멤버 필드에 대해서 세터 메소드, 값을 입력하는 메소드, 혹은 게터 메소드 같은 것을 선언을 해서 값을 가져가거나 집어넣고자 할 때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수행되도록 만들겠다라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DTO 패턴을 만들면 각각의 필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필드들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출력해 볼 수 있는 toString 메소드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얘를 DTO 패턴으로 만드는 형태를 한번 예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정보, 성적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클래스 SUNG, JUK, 성적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성적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성적 클래스는 일단 프라이빗은 잠시 후에 쓰고요.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인티저 KOR, 그리고 인티저 ENG, 국어 영어 점수를 기억할 공간 하나 만들고, 인티저 토탈, 뭐 이러한 식으로 공간을 각각 선언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해두게 되면 문제점이 뭐라고 했었냐면, 성적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성적 테스트에서는 실제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void main이라는 메소드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성적이라고 하는 객체, 김의 성적입니다. 해서 객체 하나를 생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김이라는 사람의 네임은 김승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이라는 사람의 국어 점수는 100점이고요. 김이라는 사람의 영어 점수는 9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킴이라는 사람의 토탈 값은 킴이라는 사람의 국어 점수와 김이라는 사람의 영어 점수를 덧셈한 이러한 값이 될 겁니다. 하고는 최종적인 결과값을 띄워보면 되겠죠. 총점은
힘의 토탈 값이 총점이 되겠네요. 자,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뭐 결과값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총점 190점 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 자,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필드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도록 놔뒀다라면 어떠한 형태도 생기냐면 마이너스 100점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가 넣기 나름이죠. 프로그램 하는 사람 마음대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를 테스트해 보시면 당연히 마이너스 10점이 나오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자,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자, 성적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는 이 클래스에 대해서 성적을 계산해서 결과값을 나타내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보안 조치는 좀 취해주는 자료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적이라는 자료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DTO 패턴의 규칙에 따라서 만들게 되면 모든 필드는 가급적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프라이빗으로 해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당연히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모두가 다 오류죠. 왜? 프라이빗은 자기 자신의 클래스 내부를 제외한 그 어떤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값을 입력하도록 만들어주냐면 바로 첫 번째로는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입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름만 입력받도록 만들어 볼까요? this.name에다가는 name의 값을 입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우선 이름 값은 입력을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이름 값은 입력을 못합니다. 그럼 뭐를 통해서? 생성자 메소드를 통해서 김승현이라고 값을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를 입력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 국어 점수를 입력받는 공간을 public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public void set KOR 국어 점수를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티저 KOR을 가지고 와서 this.KOR에다가 KOR의 값을 입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면 다음과 같이 KOR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할 수 있다고요? him.set KOR을 통해서 마이너스 100점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영어 점수도 마찬가지겠죠. 영어 점수도 public void set eng integer eng 해서 this.eng에는 eng 하시게 되면 여기도 영어 점수도 주석 처리를 하고 kim.set eng의 값은 90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잘 됐네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나 그냥 직접 대입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차이가 없죠.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생길 수 있냐면 바로 set KOR 하기 전에 if 만약에 KOR이 0보다 작거나 혹은 KOR이 100보다 크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저는 KOR이 적어도 마이너스 되는 것은 맞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00점이라는 것을 입력한 이 KOR 점수는 몇 점이 되어버릴까요? 그렇죠? 0점으로 바뀌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한마디 더 적으면 되겠죠. out.println KOR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 입력되었습니다. 뭐 이러한 문구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나타내어 준다라면 그럼 얘를 실행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00이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00은 0보다 작죠. 그럼 KOR은 0값이 들어가고 KOR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 입력되었습니다. 나타내고 0값을 this에다가 입력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KOR은 0점 그리고 ENG는 정상적으로 90점 이렇게 입력되겠죠. ENG 영역도 어떨까요? 뭐 똑같이 이러한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나중에 잘못된 입력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건 동일하긴 한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입력 다 되고 나면 실제 여러분들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덧셈을 해야 되는데
덧셈을 하는 이러한 계산도 직접적으로 덧셈을 하다 보면 여기 잘못해서 플러스 뭐 100 이런 식으로 또 넣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얘도 자기가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kur.calc 계산하십시오 라고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적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은 미리 calc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this.total 토탈의 값에다가는 this.kor과 this.eng를 덧셈하는 이러한 결과를 미리 만들어 주는 거죠. 얘는 일단 검증 다 되어서 나올 거니까 이러한 클래스를 만든 사람이 검증을 해서 내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난 잘 모르겠고 일단 calc 계산해 주십시오. 값 두 개 다 던졌으니까 라고 하면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값 되고 90 되니까 결과는 90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 다 했으면 우리가 이 값을 출력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필드를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면 또 요 밑에서 kim.total에는 500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또 고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토탈의 값도 그냥 가져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integer total get total이라고 할까요? 자, get total에서 return this.total의 값을 리턴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얘가 뭐 알아서 그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토탈 값을 가져가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get total 이라고 해서 값을 getting해서 가져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조금 전과 마찬가지지만 KUR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총점은 90점으로 나타나네요. 그럼 자신의 코드를 보고 아, 국어 점수에는 뭔가가 잘못된 입력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 이 성적이라는 클래스는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코드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되었겠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네요. 하나는 모든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고 내가 어떤 초이값을 주고 싶은 대상은 생성자 메소드를 통해서 초이값을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 값들은 세터 메소드나 혹은 그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터 메소드 등은 기본적으로 있어주는 게 좋겠네요. 이건 조금 특이한 경우고요. 칼크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여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가급적 모든 필드는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를 사용해서 은닉화하고 필요에 따른 생성자 메소드를 선언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필요한 멤버 필드에 대해서 세팅을 하거나 게팅할 수 있는 메소드를 선언한다 라는 게 바로 DTO 패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 많이 쓰겠죠. 그리고 toString은 지금 현재 현 상태를 보니까 뭐를 알 수 없어요? 이 클래스 내부에 무슨 필드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하나 만드냐면 이 클래스에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해서 각각의 값들까지 출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name은 this.name이 있고요. 더하기 콤마 kor은 this.kor이 있고요. 다음 또 더하기 콤마 eng는 this.eng가 있고요. 콤마 토탈은 this.total이 있네요. 라고 해서 이 값을 출력을 시키면 어떤 필드가 있고 그 필드의 값은 지금 뭐다라는 것이 쭉 나오게 되겠죠. 자, 얘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아래쪽에다가 system.out.println kim 얘를 출력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kim을 출력하게 되면 우리가 객체를 출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뒤에 .toString이 붙어서 나오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toString을 적어도 되고 적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하튼 kim이라는 것을 한번 출력을 시켜보면 이걸 출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toString을 재정의 했기 때문이고 원래 얘를 재정의 하지 않으면 원래 객체의 해시 코드의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해서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KUR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 입력되었습니다. 총점은 90은 여기까지 출력된 거고요. 그 밑에 kim을 출력해 보니까 name은 김승영, KUR은 0값, eng는 90, total은 90이다.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KUR에는 0값이 잘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매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을 하시면서 넣어야 될 거지만, 여기에 KUR에 KUR 값을 대입하고, ENG에 ENG 값을 대입하고, 전체를 출력하는 toString, 이러한 거를 매번 코딩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와 같은 IDE 툴들은 무엇을 제공하느냐면, 이러한 거를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제너레이션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DTO 패턴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person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우선 멤버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직접 코드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string 주민번호 private string tel 전화번호 private string address 뭐 이러한 것들 등등. 자, 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럴 때 여기서부터 이제 생성자 메소드도 만들어야 되고 세터와 게터 메소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toString과 같은 메소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이 클래스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커서 지금 위치를 보시면 커서가 클래스 안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소스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인데요. 우선 생성자부터 만들게요. 생성자는 아래쪽에서 두 가지 슈퍼 클래스로부터 다이렉트로 만드는 생성자가 있고 필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생성자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슈퍼 클래스로부터 만드는 이 생성자를 클릭을 해보시면 오브젝트에서부터 상속된 생성자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디폴트 생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디폴트 생성자 다 만드셨으면 다시 그 아래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소스에 보시면 이번에는 필드를 이용한 생성자 하나 만들겠습니다. 필드 저는 지금 뭐 하나짜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개짜리 이거 체크 해제하면 하나짜리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4개 다 체크해서 만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만들면 이러한 식으로 그 4개의 값을 다 입력해서 생성시키는 생성자 만들었어요. 만약에 나는 네임만 입력하는 생성자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역시 소스 Alt Shift S 요거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해서 생성자를 만드는데 나는 주민번호 필요 없고 텔 필요 없고 어드루 필요 없고 네임만 가지고 생성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하면 네임만 가진 생성자도 하나 만들어집니다. 생성자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자, 다음 요 밑에 내용부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번에는 소스에서 getter 메소드, setter 메소드 조금 전에 값을 가지고 올 때, 값을 집어넣을 때에 대한 메소드 있었죠? 그래서 getter와 setter 메소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나는 어드레스에 대해서도 주민도, 네임도, 텔도 getter, setter를 다 만들겠습니다. 나는 getter는 만들기 싫고 setter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getter와 setter를 다 만들겠다라고 체크를 한 겁니다. 하고 여기 뭐 접근 제한자들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해서 OK를 누르시게 되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네임에 대한 getter, setter,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getter, setter, 다음에 텔에 대한 getter, setter, 어드레스에 대한 getter, setter 다 만들었죠. 자, 마지막으로 그 이 밑에 출력하듯이 toString 메소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소스에서 generate toStr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도 어떤 필드 가지고 만들겠습니까? 전 4개의 필드 요거 4개 가지고 다 만들겠습니다. 하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는 toString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오버라이드라는 것은 요건 뒤에 상속에서 배우시겠지만 toString이라는 요 메소드가 이미 얘가 상속받은 오브젝트 클래스 실제 얘 뒤에 요게 생략되어 있죠? extends object라는 놈이 생략되어 있는데 요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놈을 다시 재정의했다라는 뜻인데요. 상속을 일단 아셔야 되니까 일단은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만들면 방금 제가 몇 번의 클릭에 의해서 제가 코딩한 거라고는 요 4줄밖에 없죠. 4줄만 코딩해놓고 나머지 클릭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생성을 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시켜서 사용하는 DTO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DTO 패턴입니다. 자, 이러한 DTO 패턴과 비슷하게 또 많이 사용되는 패턴들이 있는데요. 이 패턴들 중에 싱글톤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래스 객체를 공용으로 하나만 사용할 용도로 제한한 패턴이 바로 싱글톤인데요. 보통 우리 시스템의 시간,
시간이 뭐 2개이고 3개일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나라마다 시간이 다를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관리하는 객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할 때 여러 명이 접속해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객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유저당 하나만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 객체 같은 것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 싱글톤 패턴을 많이 사용합니다. 객체는 여러분들이 new 하면 계속 생성이 되는데 그렇게 생성을 시키다 보면 서로 간에 뭐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클래스 객체를 공용으로 하나만 사용할 용도로 제안한 패턴이 싱글톤 패턴인데요. 얘는 여러분들이 클래스만 잘 만드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식으로 싱글톤 패턴을 만드실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singld 싱글톤 테스트, 마이 싱글톤이라고 할까요? 자, 싱글톤 패턴은 우선 우리가 스태틱이라는 그 지정 예약어를 배우셨잖아요. 이 스태틱이라는 지정 예약어를 이용해서 자신의 객체 하나를 선언합니다. 싱글톤, sing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해두고 스태틱 멤버 필드에서 seeing은 new my single 싱글톤 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내부의 생성자는 private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private로 선언해두면 private는 어디에서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신의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밖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객체죠. 그럼 이 객체는 두 번 다시 만들 수 없는 객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낸 싱글톤은 스태틱이기 때문에 일단 공유의 개념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못 쓰고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형태로 지금 만들었는데 스태틱 필드이기 때문에 스태틱 초기화 구문에서 초기화했습니다. 그러면 얘의 객체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얻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public my singleton이라는 요 객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get instance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sing이라는 것을 리턴 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sing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my singleton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my single singleton 테스트. static void main에서 만약에 저 객체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my singleton sing은 new my singleton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죠. 왜요? 얘는 생성자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 안 보이냐면 privat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디폴트 생성자조차 지금 생성자가 이 안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 생성자가 지금 디폴트 생성자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안 보이겠죠, 다른 클래스에서. 그럼 이렇게 객체 생성 못하네요. 그러면 얘를 사용하려고 직접 저 my 스태틱은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singleton.sing 이런 식으로 접근해 봤어요. 그러니까 sing도 또 뭐예요? sing도 보이지 않네요. 왜?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자, 그럼 둘 다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sing은 이 클래스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sing이라는 요 객체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스태틱 객체로 get instance라는 놈이 있네요. 그래서 스태틱은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놈이죠. 그래서 얘는 객체를 어떻게 생성을 시키냐면 my singleton.get instance 저장을 안 했군요. 자, 하시게 되면 my singleton.get instance라고 해서 인스턴스를 가져가게 되면 이 sing은 어떠한 객체를 가지고 온 거냐면 내부에서 미리 선언되어 있는 이러한 my singleton 객체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sing이나 그 밑에 있는 my singleton sing2 my singleton get instance 한 sing2나 어떨까요? 두 개의 객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번 출력해 볼까요? system.out.println sing.equals sing2 sing과 sing2가
같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해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시면요. 실행하면 true, 두 개는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보통 person, 객체로 P는 new person, 요 객체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 person, P2는 new person 해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두 개는 과연 같을까요? system.out.println P. equals P2 라고 해서 생성을 시켜보면 실행. 자, false. 얘는 다르네요. 다르죠. 왜 다르냐면 new라고 해서 person이라는 객체를 생성시키면 매번 new가 일어날 때마다 힙 영역에 다른 영역의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new 할 때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하고 저 집, 다른 집입니다. 그런데 싱글톤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이 싱글톤을 통해서 get instance 하면 new는 이미 한 번 해놨는 거거든요. 해둔 거를 스태틱 공유하겠다라고 해서 스윙을 만들어 둔 거고, 누군가가 get instance 하겠다라고 하면 만들어둔 스윙을 그냥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매번 몇 번을 호출하든 간에 my singleton의 객체는 만들어내면 모두가 같은 놈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러한 싱글톤 패턴을 사용하지 않은 개별적인 클래스들은 만들 때마다 서로 다른 놈으로서 작동이 되는 거죠. 반드시 이게 좋다, 이게 좋다가 아닌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무조건 하나의 클래스에서 나오는 객체는 하나인 것처럼 쓰여야 한다 라면 싱글톤 패턴을 사용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써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그냥 일반적인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패턴들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라운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접근 제한자라는 것이 일단 중요했죠. 접근 제한자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접근 못하도록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예약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private, protected, package, 아무것도 안 적은 패키지고요. public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정 예약어는 static, final, synchronized, transient 뭐 이러한 것들 등등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지정 예약어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보셨던 DTO 패턴과 싱글톤 패턴, 이러한 패턴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코드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라운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